이대로는 안 된다. 이런 제목을 한 거예요. 너무 센스를 하는 거 제목이. 지금 특수 초등학교에서 자원봉사하는 애들이 있고, 지금 중학생, 고등학생은 지금 없어졌는지 계속 되는지 모르겠지만 1년에 60시간인가 그 자원봉사를 해야 돼요. 그래야 졸업을 시켰어요. 봉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애들이 와가지고 무조건 그냥 자원봉사 할 수 없냐고 해가지고 하고, 이제는 이 자원봉사가 학점처럼 여기 이제 졸업이라는 딱 법률을 두고, 이거 자원봉사 1년에 60시간 이수, 우리 실습 이수 시간이듯이 이거를 해놓으니까 반강제로 했다 이거지, 자원봉사.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자원봉사 이대로 안 된다 이렇게 제목을 하는 게 좋아요. 자원봉사를 국가에서 시작할 때 취지가 사회에 나가기 전에 기관회 같은 데 가가지고 미리 당겨서 체험을 해봐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거죠. 이게 따져보면 그 일자리를 가서 체험해보고, 내가 취업을 안 했는데도 우리 아이들이 이제 요양원이라도 오면 무엇을 할까. 근데 문제는 현장에서 99.9%가 거의 안 한다는 소리잖아요. 학생들을 자원봉사를 안 받아. 현실. 이게 문제고. 그럼 일손인데 10명 오면 그 일손도 대단히 큰 건데 왜 기관에서 안 받으려고? 선생님 왜 안 받으려고? 여러분이 취업해서 딱 들어가면 맨날 전화, 심심해. 자원봉사 할 수 있어요. 여기저기서 다 거절을 하니까 애원하는 목소리로 자원봉사 좀 할 수 있을까요? 당당하면 그렇지 않잖아요. 오히려 야 자원봉사 좀 와라. 막 기관에서 이게 사정을 해야 맞는 거잖아요. 아주. 그나마 나 같은 원장이 전화 받으면 그래? 몇 학년이야? 언제 몇월 며칠 나와라. 우리는 또 학교가 중고등학교가 바로 앞에 가지고 거절을 못해요. 선생님들이 와가지고 자원봉사 받아달라고. 우리 요양보호사들은 귀찮거든. 내가 인상 뻑딱 쓰고 받아 그렇게 할 수 없이 받는데 슬그머니 내가 안 보고 있으면 또 해버려. 애들이 올 수가 없고. 내가 한 번은 물어봤어요. 요양보호사. 아니 오면은 당인들 일을 덜어주고 하는데 왜 안 받으라고 그러냐. 목사님 몰라서 그래요. 보면 소파에 딱 앉아가지고 TV만 보고 있고 점심때 되면 밥 챙겨줘야 되고, 저희들이 봉사로 온지 우리가 저들을 섬겨야 되는지 헷갈려요. 그러니까 안 받아. 오면 청소밖에 시킬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출근하자마자 청소를 다 해놨는데, 다 해놓은 또 공간을 다시 청소하라고 벌레 줄 수는 없지 않냐. 아침부터 일찍 온 것도 아닌데. 그러면 국가에서는 이거를 제도로 만들어서 졸업 점수까지 연결시키고 있는데 우리 현장은 99.9%가 안 받는다. 문제가 여기 있다. 더더구나 어른 시설들은 애들을 더 안 받으려고.
근데 내가 제과당센터에서도 애들을 중고등학생들을 받아보니까 현장에 있는 복지시설의 애들은 선생님을 더 좋아할까요? 자원봉사 나와서 가르쳐주는 선생님을 더 좋아할까요? 팩트를 알아야 우리도 이제 자원봉사를 부를 거 아니에요. 리드가 현직 취업에서 있는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걸 더 좋아할까요? 자원봉사로 언니 누나들이 와서 예를 들면 초등학생 같은 중학생, 고등학교 1학년 여자들이 올 거 아니에요. 남자들도 오고. 한직에 누가 더 좋아할까요? 기존에 있는 선생님. 아니, 반대예요. 네. 훨씬 자원봉사 누나 형들을 좋아해요. 저희들은 자원봉사를 따가서 가르치는 순간부터 선생님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미도 있어. 자원봉사 애들. 그 자부심이 대단하다고. 근데 기존 가르친 선생님들은 애들 잡아. 그러니까 싫은 거야. 그리고 모처럼 왔던 손님이 친절하게 잘 가르쳐 주는 거야. 선생님들은 다성에 젖어가지고 다 알고 있어. 뼛속까지 애들. 그러니까 말 안 들으면 잡아야 돼. 빨리 해라. 막 훈계해야 돼. 근데 누나, 형들은 그렇지 않잖아. 가르치다 보면 이제 막 이렇게 가슴들 치고 막 그래요. 답답한 거 아는 거지. 그게 어떤 지금 현실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지금 저희도 실습 나와서 이렇게 세월도 가고 아버지도 가고 그렇지만 저희 애들도 보면 실질적으로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러니까. 실습을 나간 선생님이지만 이거 이제 뭐 이렇게 규제를 좀 말을 이렇게 단어 자체 이렇게 하지 마 하면 벌써 싫은 거지. 나타나니까. 선생님들한테. 그렇죠. 왜 하지 말라 하냐. 그렇게 딱. 그래서 애들이 23년을 하면서 제가 이제 하나하나 노하우가 쌓여지는 거예요. 저희들은 부모로부터 도덕적인 훈계에서 움직이는 몸들이 아니야.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지금 복지설에 있는 애들과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선생님들도 신참들을 보면 한 3달 싸우고 부대끼다가 나 혼자로 그만둔 사람도 있고 내가 생각하는 복지는 아닌 것 같네요.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깊이 알면 이제는 도같이죠. 같이 지치지 않아요. 다 알고 있잖아, 얘들은. 심리를. 그게 선생님이 방임한 게 아니에요. 해보시면 알잖아요. 내가 그렇게 훈육한다고 해서. 지금 얼마나 심각하냐. 예를 들면 길거리 가다가 중1, 2학년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어요. 우리처럼 보수적인 사람은 뭐예요? 그래도 한마디 해주고 옆에 지나가잖아요. 근데 요즘 신세대 부모고 어른이다 그러면 안 끼어들어요. 잘못하면 5명 쓰면 올매 맞을 수도 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알면서도 행동은 이중으로 나오는 거예요. 저놈들이 저러다가 갑자기 달라들면 나만 손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나쁜 행위를 하더라도 눈 감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 그 말이지. 우리는 배울 때 그렇게 안 배웠는데 실제 행동은 나가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요즘은 묻지마 범위까지 나오니까 누가 다쳐라 그러겠어요. 젊은 다가오는 것 자체가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자원봉사를 없애야 되는가? 또 그것도 아니거든. 이럴 때 기회를 안 주면 언제 아이들이 취업 전에 인턴 같은 그런 마음으로 경험을 하겠냐는 거죠. 근데 제가 현장에서 오래 있어 보니까
왜 이 자원봉사가 그러면 잘 안 됐을까? 학교에서 보내는 선생님 쪽, 자원봉사를 받는 기관 쪽, 다 동상이몽. 목표는 딱 한 가지. 여기 8시간 자원봉사 했습니다. 도장 받아가지고 그 시간을 때우는 데 2차 목적입니다. 그러면 학교에서도 뭔가 개혁을 일으키고 실제 얘들이 나가서 경험을 하고 오도록 신경을 써야 되는데 아직 그까지는 못 미치고 있다. 왜? 아니 지금 가서 받을 데도 없는데 누가 자원봉사 받아주지도 않는데 원리 원칙을 가지고 자원봉사 해주는 데다가 그 말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 사회복지사님들은 과제는 뭐예요? 자원봉사 인력이 넘쳐나는데 우리 시설에 이 아이들을 어떻게 소명감 있게 이 뿌듯한 마음을 자원봉사를 마치고 가게 할 것인가? 그것이 우리 사회복지사들의 과제가 돼야 됩니다. 그건 모르고 실습 끝나고 가면 말짱 똑같아. 원장 눈치 보고 대표 눈치 보고 받을 말아가면 못 받는 거예요. 왜? 모르니까 대표자. 그리고 오히려 기관에 손해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아요. 와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거칠어진다 이거지. 쉽게 말하면 걸림돌이 된다 이거예요. 애들이 5명이 와가지고 여기저기 돌아다닌다요. 틀린 말도 아니에요. 가만히 앉아서 성인들처럼 지가 알아서 할 일 찾아서 자원봉사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얘들은 단적부처럼 야 청소해. 그럼 청소 잠깐 하고 끄고 또 그거 옆에 앉아있어. 다음 지시할 때까지 스스로 알아서 하는 법이 없어. 그리고 할 수가 없는 시스템. 그럼 선생님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알려줬거든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정확하게 해야 될 과제를 수행하게끔 하고 그게 만약에 지표로 수행이 안 되면은 일자 없이 탈락. 과제 수행을 기획하고 이대로 안 하면 탈락시킨다. 아니 근데 탈락시켜도 졸업을 하려면 점수를 줘야 되잖아. 시스템이. 근데 과감하게 선생님 그렇게 할 수 있어? 못해. 마음 먹었다가 저희들 졸업 못 한다는데 8시간 어떻게라도 해서 해주려고 그러지. 야 안 돼. 제대로 해. 못한다.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중고등학생들, 대학생들도 하잖아요. 제가 한출서 방법 봉사를 하고 다른 데도 하지만 애들이 이제 그 자원봉사 때문에 시간 이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많이 와요. 제가 대학 때 3학년 때인가 여기 옥고일 밑에 장로신학대 기숙사 생활을 할 때 알바를 좀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알바를 교육처에 대학과에 신청을 했는데 천호동 방범대에 알바로 들어왔어. 대학생 알바. 응? 그 임무가 뭐냐?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순찰도 공원하는 거. 딱 주어진 건 2가지 주어져. 빵맹이, 코로나. 우리는 총 안 주더라고. 대학생. 아니 요즘은 오바를. 그거 말고 별도로 할 수 있는 게 이 거리 휴지 주기, 개천 뭐 이런 데 다니면요. 아니 우리는 특수 업무였어요. 지금 생각해. 방범대원 그냥 일반 이런데 골목 순찰하라고 하면 땡그랑 하면서 그냥 돌아다니면서 하면 되고, 방범대원이 우리하고 같이 다니면 힘드니까 야 니들은 2명씩 조 짜가지고 하고 자기들은 맨날 숙소에서 놀아. 그래서 우리만 저기 돌고 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대신 돌아주는 거지. 쉽게 말해. 경찰들 있잖아요. 이게 순찰하면서 거기다 넣어놓고 오잖아요. 언제 돌았다 그런 거. 마찬가지야. 방문도 똑같더라. 근데 우린 천호 이동 거기 천호 파출소 있는데 받았는데 밤 1시 2시쯤 되면 완전히 개판이야.
그 술 먹다 싸운 사람들 데려오잖아요. 그러면 술 깰 때까지 깽판 부리고 막 무서운 놈이 없어. 술 들어가면 경찰서가 무섭겠어요. 막 왜 그러냐고 그러고 막 경찰하고 싸우고 막 또 경찰은 그냥 지금이야 시스템 다 찍힐지 모르지만 그때 한 번씩 주워박아 버리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그걸 보고 있잖아. 네. 그러니까 한 번은 강범대 딱 나갔는데 담을 딱 넘으려고 그러는 거야. 근데 우리 두 사람 조에 딱 눈에 들어온 거지. 근데 교육을 시킬 때 절대 부딪히지 마라. 당신들 죽어 잘못하다가. 응? 도둑을 흉기하려면 가만히 있겠냐 그래요. 다 흉기를 들고 있는다. 그러니까 멀리서 호루라기를 부르라. 그러니까 호루라고 빵망이 주는 거야. 빵망이는 이제 총을 못 주니까 호신술로 방어용으로 빵망이 하나 준 거고 하나는 호루라기 쫓는 거지. 그래서 한번 이렇게 막 쓴 적이 있어요. 나갔는데 딱 한 번 목격을 했고 2달인가 하다가 그때 교통사고를 당한 거예요. 자원봉사하니까 내가 언뜻 했던 일들이 스쳐 지나가요. 참 얼마 안 살았지만 엄청 많은 걸 경험한 것 같았잖아. 죽을 고비도 3번. 실제적으로 다행히 살려줘가지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왔는데 정확한 과제 수행 기획도 중요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사명을 갖도록 기획을 해요. 보라. 사명이 너무 거창한데 보라. 보람 있게 자원봉사자가 오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계획을 해야 됩니다. 몇 가지도 아리송하다. 오늘 핵심을 가르쳐 드릴 거예요. 이제 어디 가든지 남바톱으로 갈 수 있는 직원들의 노하우를 가지고 가야 이제 실습한 보람이 있는 거죠. 내가 어디든지 가면 자원봉사 관리자가 돼야 되겠다. 이런 마인드로 강의를 들으시라. 첫 번째, 자원봉사 이대로는 안 된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대체 뭐 강의만 하면 뭐해? 그럼 대책이 없는 강의는 그거는 강의가 아닌 거지. 네. 살려야 되잖아. 대안 있는가 했을 때 말을 해줘야 되잖아. 대책. 자, 그러면 한 가지 예를 들어야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으니까. 자, 중고등학생들은요 이런 심리가 있어요. 예를 들면 A라는 학생이 자원봉사를 하고 싶은데 우리 평강요양에 전화를 딱 했어. 근데 내가 허락을 했잖아요. 그럼 한 명만 오는 게 아니야. 그 다음날 막 계속 같이 오고 이 아이가 대표성을 띠고 또 전화가 와. 사실은 혼자 아니고요. 친구 한 4명 데려갔을까요? 그럼 너 혼자만 와. 내가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한순간에 5명이 되는 거야. 근데 5명, 6명이 요양원에 들어와서 이렇게 펼치고 다닌다는 생각을 해보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요양보호사가 부딪히는 행동이에요. 왜? 내가 잘못 기획을 하면. 근데 진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기획을 하면 원장님 또 오라고 그래요. 자기들 일이 수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어떤 보여주기 위한 기획이 아니라 실제 기획을 갖고 있어야 되겠더라. 그 말. 그래서 내가 이제 기관들마다 야 메뉴판 좋게 만들어. 선생님 식당 들어가면 뭐 메뉴판이 가죽으로 돼가지고 굉장히 좋게 해놓으면 어떤 생각이에요? 첫 번째. 아무래도 그냥 뭐 이런 조명이 되는 거 짜야 되는 거. 하다못해 거꾸로 손님이 주눅이 들어. 엄청 비싸겠다 그러고. 에? 카바가 그 하나인데 그냥 백작에 아무렇게나 뭐 몇천 원 써놓은 것보다는 이 메뉴판을 딱 갖다 주는 순간, 받아드는 순간 받는 사람의 입장이 부담스러워진다. 근데 그 속에 보니까 진짜 부담스러운 가격이 아니야.
그러면 호감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음식 아직 안 먹어보거든. 그래서 제가 이 모나의 불편을 보니까 또 생각이 나는데, 저는 즉흥직강이에요. 생각을 나오면 바로 말을. 요거 모나미에 1534 있죠. 이게 무슨 약자인지 아세요? 지금도 안 없어졌잖아요. 100년이 다 돼가. 몰랐죠? 1532 왜 써 있어요? 153. 그분이 장로님이세요. 모나미 회사 사장이. 근데 거기다 암호를 심어놓은 거예요. 1532. 600도 아니고 700도 아니고 왜 153이냐 이거야. 그러니까 비밀을 모르는 사람은 뭔 말인지 관심도 없어. 153 써놨는가 보지 그럼. 그게 성경에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오병이어에서 물고기 못 잡다가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해서 던져보겠습니다라고 그물을 던졌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그 고기 마리수가 나와요. 153마리.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힙니다. 근데 처음엔 중학교 때 읽을 때 아니 물고기 150마리고 그물이 왜 찢어져? 1000마리도 잡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갈릴리 바다 고기 보니까 이만하다. 이런 고기가 153마리가 잡힌데 이게 가볍냐 이거요. 우리는 이따만한 피레미 고기를 생각한다. 갈릴리 바다고는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성경을 보니까 옆에 가던 배를 막 불러요. 우리 배 깔아앉을 것 같다. 153마리 잡았는데. 그래서 옆 배에도 전달해서 주는 거예요. 이 한 마리도 못 잡다가 예수님이 나타나서 부활하신 뒤에 베드로에게 다시 명령을 내렸는데, 그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졌는데 그때 잡은 숫자가 뭐라고요? 153마리. 성경에 요한복음 21장 팩트 체크해 보세요. 딱 나오죠. 내가 지금 한마디 딱 했어요. 근데 딱 들었어요. 이제 153 어디 가서 말씀할 수 있겠죠. 아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들어서 153이 뭔지를 아는 사람은, 153마리를 아는 사람은 무심코 안 보죠. 이 사람이 100년 동안 내 제품인데 세계를 향한 볼펜이잖아요. 여기다 왜 153을 써놓냐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게 효자 상품이야. 모나미 회사는 저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기억하시죠? 아직까지도 대한민국에서 안 써본 사람 없죠. 6천만 명 있었으면 6천 개가 팔린 거 아니에요? 있잖아. 한 개씩만 썼어도. 농심 새우깡하고 똑같아요. 초코파이하고 비슷해요. 초코파이 수억 개 팔렸더라고. 근데 그거 애들 보면은 뭐 몇십 원, 한 개 몇십 원인데 그게 회사를 좌우할까 그러지만 그게 효자상. 우리는 조금 배워야 될 점이 있다 그 말이죠. 다른 말 써놓고 뭐 좋은 말, 뭐 품질이 좋다, 뭐 그딴 말 쓸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은 왜 암호를 여기다 심었을까? 그 믿음이죠. 뭔가 확신을 가지고 집어넣는다. 우리가 이제 사명 보람있게 자원봉사 계획을 세우려면 자, 보람을 넣어야 되는데 생각해봐요. 8시간 자원봉사 절대 쉽지 않습니다. 쉬지 않고 8시간 시킨다고 해봐. 완전 노가다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맞죠? 네. 그래서 제가 다른 실습차하고 달라요. 우리 선배들 한 400명한테 물어보면 알아. 내가 다른 데 취업해서 가서 도움이 되게 내가 실습을 시키지 뭐 몸으로 때우기 일 시키고 그런 관념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여기 오신 분들은 목사님 몸으로 때우는 일 하게 해주세요. 그게 한 것 같은가 봐. 실습도. 근데 그건 두 번째. 내 생각이 바꿔야 된다 그 말이지. 그리고 내가 경영을 하던 나가서 실습 끝나고
취업을 하다 이런 자신감이 있게 들어가야 된다고. 그래야 위에 사람 눈치 안 보고 소신껏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소신껏 일하는 사람에게 모든 일이 집중되게 돼 있고 사업계획서를 맡기게 돼 있고 프로포즈를 하게 돼 있고 그 일을 리더하게 돼 있고 그럼 끝나는 거예요. 자리 승진 그런 거는 말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공무원들 승진하면 보면 그 출근할 때 카드 찍죠. 시간대에 지각하냐 안 하냐 그런 거 그딴 거 보는 거예요. 응? 근데 우리는 그딴 걸로 평가를 하려면 안 된다. 그렇잖아요. 물론 공부도 열심히 하면 그 성과급 해가지고 그렇게 승진이 되겠죠.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쉽게 말하면 가장 기초적인 것이 출근 카드부터 있다 이 말이에요. 응. 그거는 표시나는 거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누가 30분 일찍 출근하고 자기 60년 동안 예를 들어서 1시간 전에 계속 출근했던 공무원이라면 그 사람이 근태가 그렇게 좋은데 나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러면 이제 본론 들어갈게요. 5명이 오든 6명이 오든 하다못해 때 몰려서 10명이 오든 겁낼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거 기획이 없으면 10명 온다고 하면 야 저들 오면 거들나겠다. 오 저 복잡한 애들 어떻게 받냐. 야 2명만 와 자를 수도 있어. 근데 친구들이 같이 온다고 그랬는데 2명만 오려면 어나이도 기분이 상하겠죠. 같이 오면 좋은데 아이들은 이렇게 무리성이 있어가지고 혼자는 못해도 10명이 뭘 같이 하라면 또 재밌게 한단 말이에요. 네. 이거를 우리가 좀 잘 알고 있어야 되고. 자, 그러면 쉽게 말하자면 10명이 했다가 내가 15명까지 받아봤어요. 한 번에. 그 요양을 15명인데 생각해보세요. 근데 없는 것처럼 만들 수 있어요. 그게 기술이에요. 걔네가 지금 노인 인지대학을 지금 인지학교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나는 거기 가서 인지학교를 배웠지만 나는 노인 인지 천국 학교를 만들고 있어요. 그것으로 향해 앉아. 인지 치매 안 걸리게 교육만으로 향해 앉아. 근데 그 사람들 그것을 해놨기 때문에 거기다가 알파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이제 강의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자원봉사를 받을 때 여기다가 나만의 또 알파를 추가를 하면 더 좋겠죠. 나도 허점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기록을 잘 해보시고. 자, 10명이 왔다. 그러면 이 백지짝 한 장에 메뉴판이 무슨 역할을 하나요? 이제 과제를 또 낼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메뉴판이라고 그러면 메뉴판을 작성하라. 우리 직원들도 뒤지게 말하더라고. 이런 거 강의해주고 대신 봐라. 보면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확신이 없으면 만들기 싫은 거지. 근데 한번 봐라. 이게 만든 사람하고 안 만든 사람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행정하는 사람도 무지하게 머리가 아파요. 이게 없으면. 10시간을 감시를 8시간을 감시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이 내가 무슨 일 하다가 의자에 10명이 걸다 야 이거에 너 이거에 이게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요. 일 시키는 게 더 사람이 힘들단 말이에요. 스스로 알아서 하는 거. 그럼 그렇게 안 하려면 이거를 만들어야 돼. 지금 슈퍼바이저가 뭐를 해주려고 자꾸 뜸을 들이나. 핵심이라고. 이게 매뉴얼이에요. 메뉴판. 어? 그러면 메뉴판은 마음대로 만들 수 있어요. 이 메뉴판은 뭐에 따라 달라지냐? 자원봉사요원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10명이 온다. 그러면 10칸을 만들어도 되고 반드시 그거는 일치가 돼야 돼요.
아셨죠? 기본을 알고 있어요. 이 메뉴판을 만들려면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라가 아니라 자원봉사원 숫자에 따라서 만들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20명이 온다 그러면 메뉴판이 몇 칸이 필요할까요? 응? 선생님, 메뉴판이 몇 칸이 필요해요? 어려운 수 아니잖아요. 아까 제가 10명이 오면 10칸이 필요하다고 20명이 오면 20칸이 필요하다. 그 원리가 뭐지? 수대로 니코로가 되고 있는데 그건 뭐지? 자, 이제 보세요. 이거 진짜 100% 내가 고안한 거예요. 어디 책에도 없고. 그래서 내가 어떠실 생각은 목사님 빨리 특허 출원해 놓으세요. 따라서 뭐야? 이 재산 지적이라는 게 무서운 거거든. 근데 지금 몇 번 이게 지금 중간중간 찍어놔가지고 누가 보고 그 특허 낼 수도 있어요. 그 중간에 특허 낼 만하죠. 그 정도. 자. 10칸 필요하다는데 12칸을 채웠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나누다 보면 10칸 나누면 이게 짜구리가 되죠. 12칸을 여유 있게 만들었어요. 충분하다는 거죠. 10명이니까 12칸이. 자, 이게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메뉴판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름도 처음에 뭐라고 붙이지 하다가 에이, 말 그대로 쉽게 하자. 자원봉사 메뉴판. 자원봉사 하는데 이 종류가 이제 들어가야 되잖아요. 자원봉사 메뉴판. 네. 여기까지만 또 알면 안 돼. 지금 누가 10명 온다고 그랬어요, 선생님? 누가 10명 온다고 그랬어요? 학생이? 그러니까 학생도 중학생이 있고 고등학생이 있고 초등학생이 있다니까. 성인이 있고. 자원봉사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중고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또 달라. 그래서 메뉴판이 중학생 온다 그러면 중학생용 메뉴판이 나가야 돼. 내보여야 되고. 고등학생이 온다 그러면 고등학생 메뉴판. 성인들이 온다면 성인 메뉴판이 나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행정부는 요양원이면 요양원의 시설장이 이걸 모르고 있으면 또 헛다리 짚고 있는 거지. 짚고 있었다 그러면 하나는 초등학생, 하나는 중고등학생, 하나는 성인용. 이렇게 메뉴판을 우리 기관에서 작성을 해놔야 된다 그 말이지. 그래야 딱 오면 성인이다 그러면 성인 메뉴판 있자. 이거 메뉴판. 우리가 식당 가서 메뉴판이 나오는 것은 무엇을 드실래요? 그죠? 우리 여거는 뭐예요? 뭘 드실래요가 아니라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그 말이에요. 자원봉사. 응? 그러니까 성인형이 아니고 이게 지금 초등학교 중고등학생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메뉴판을 우리가 짜는 건데 우리 기관에 와서 우리 어르신들한테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짜야지 누가 짜준 거 보고 하면 안 된다 이거지. 그러면 어르신들 앞에 중학생들이 중고등학교 왔다 해봅시다. 그러면 애들이 어르신들이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얘기해보세요. 응? 말동무 필요하죠. 왜냐하면 노인들이 굉장히 애로해해요. 새끼 주고 간식 주고 먹을 건 제대로 먹고 있는데 가장 약한 것이 대화야. 이게 단절돼 있고 가족들한테 떨어지는 가장 안 떨어지려고 하는 이거야. 근데 가족들은 편안하게 거기가 좋을 것 같은데 아이고 우리 할아버지 집에 있으면 힘들어 죽겠어. 그리고 또 맡기는 거야 사실은. 근데 여기에서 제일 두려워 친구가 없어지잖아. 어제도 한 번 오셨다가 한 번 그런 얘기를 해요. 언제 올래? 지금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이거 금강아파트 사실 오래 사지도 않아. 5분이면 올 수 있는 거리야. 근데 떨어지는 분은 5분이 아니지. 그러면 집에 있으면 그거를 다 해주냐?
어차피 집에 있어도 하루 종일 우리가 할아버지 옆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손자. 다 직장 가느라 가고 뭐 저녁에 얼굴 마주칠까 안 마주칠까 똑같아. 스케줄은 요양원에 계시나 집에 계시나 우리가 그렇다고 집에 있다고 말동무를 잘해주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분들은 집에서 이렇게 모시는 제도가 있어요. 가족들에게 돈도 주고 국가에서. 그러니까 차마 요양원에 안 모시고 출근할 때 바깥에 장보고 나가 시간 정지. 그럼 뭐죠? 감옥이지. 완전. 가정 감옥인 거예요. 아니 요양원은 그래도 다 말것도 해주고 줄 거 다 주고 간식 주고 프로그램도 해주고 다 하잖아요. 좀. 근데 가정에서 내가 모신다는 사람이 다 감옥질하고 있는 거죠. 내가 출근 안 하면 모를까. 근데 치매가 걸린 분은 그것도 못해. 왜? 가스레인지 들어오고 칼레에서 식칼레. 그래서 일본 복지사 갔다 온 분이 우리나라 복지사가 딱 한 가지 딱 차이점을 벌였는데 싱크대에 열어보면 칼을 절대 못 내게 해놨어요. 우리는 가봐요. 못 열면 칼이야. 그것도 4-5개씩. 안 돼 있어. 그리고 그 장치를 하려면 돈이 들어가니까 국가에서 하란 말도 안 해. 지금같이 묻지마 얘도 복지시설 비상령 내려가지고 팔 잘 관리하라 이렇게 나와야 정상이잖아요. 안 해. 하면 돈 줘야 되니까. 근데 다 식은장치 안전장치는 선진국일수록 그게 잘 해놨다. 그러면 말동무 이것도 필요하고 두 번째 또 뭐가 필요할까요? 생각난 대로 빨리빨리 해보세요. 해당한 대로 괜찮아. 밖에 뭐 바람도 쐬고 바람도 쐬고. 산책. 말은 지금 쉽게 했어요. 근데 거동 못한 사람 휠체어 끌고 엘리베이터 타고 돌고 온다? 요양보호사들 깜짝 놀래요. 어렵죠. 만약에 이 자원봉사자들은 해가지고 어떤 사고가 났다. 그러면 대표자 잘못하면 감옥 가. 요양보호사 책임이 아니야. 대표자 책임. 실제로 해보니까 상당히 그렇죠. 이게 한 분 여기서 한 50m 모시고 갔다 오면 거의 1시간이 넘게 걸려요. 내가 처음에 요양원 하면서 팔아야 될 생각한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어른들 목욕도 시켜주고 그랬더니 요양보호사가 난리가 난 거예요. 목사님 매주마다 해줄 수 있어요? 맞대로 넘는다.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매주 못 가면 어떻게 하냐 이거야. 아 그래도 그렇지. 야 그냥 샤워 시키는 한 번씩 뭔가 좀 담그고 와야 좀 목욕한 맛이 나지 않겠냐. 말은 맞아요. 근데 한 명이 아니잖아요. 또 너무 심해가지고 와서 앉아 누워있는 분들 어떻게 할까? 그럼 또 차별이 되잖아. 어떤 분은 목욕탕 들어가고 어떤 분은 그냥 입혀놓고 그냥 얼굴만 씻겨줘. 안 되죠 그거는. 그래서 시행 못했어요. 한 번 모시고 가려고 그냥 하다가 단방에 퇴짜마자. 그러니까 그러면 자원봉사 가지고 목욕시켜준 거 해줄 수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안 해본 사람 못하는 게 아니라 법으로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종사자에는 누가 가면 목욕을 시켜. 그 요양보호사도 그 기관 허락된 사람들. 네. 그러면 사회복무요원 목욕시킬 수 있을까요? 그건 근무자인데 공무자라도 국가에서 보냈잖아요. 정식 근무자잖아. 아니 근무자인데 목욕을 해볼 때 경험이 없잖아. 근데 우리 사회복지시설 마치면은 영어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법정 종사자가 아니고 보전을 해줄 수 있어요. 어르신 데리고 오세요 모실게. 그러면 진짜 하기까지 도와줄 수는 있는데 주행위자가 될 수가 없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막 웬만한 요양 같은 거 막 써먹고 쉽게 말하다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또 해주고 해준다. 아니 실제까지 가지고 먹이시세요. 그러고 먼 산 쳐다보고 기다리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현장은 참 쉽지가 않아. 그게
근데도 분명은 알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책도 읽어줄 수 있죠? 어른이 글자가 안 보이는데 책 읽기 쉽지 않다 보여요. 근데 두툼한 목소리로 책 읽어주는 것은 굉장한 힐링이고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요양보호사가 우리나라 대한민국 요양보호사들이 책 읽어준 보호사 있을까요? 없을까요? 상식으로 생각해요. 상식으로. 네? 많지는 않아요? 그럼 뭐 있다는 소리 아니에요? 결국 있는 거죠. 임무가 성품이 나빠서가 아니라 99.9%가 딸려. 우리처럼 속이면 뭐 9인 시설, 16인 이건 가능해. 대부분 40인 시설, 70인 시설. 그러면 어르신들 한 사람 앞에 5분씩만 책 읽으면 70명이면 350분이다. 350분이면 내 퇴근 시간이 지나가 버렸잖아. 5분씩만 책 읽어줘 돌아가면서 해주려니까 350시간째. 66은 3, 6시간 지나고 마음은 온이로되 행동으로 할 수 없는 현장이에요. 그러니까 자원봉사가 역으로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자원봉사 아이들은 목욕은 못 시켜주고 뭐 간호는 못 해주더라도 책 읽는 것은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10명이어든 20명이어든 40명이어든 오히려 1대1로 읽어주니까 홀랐죠. 혼자 한 사람 앞에 40분 읽어주고 가는.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이 메뉴판 짜는 것이 얼마나 한 번만 짜놓으면 너무너무 좋은 메뉴판이 되는데 이걸 모르니까 다가서지를 못한다. 그러면 1번 말동무, 2번 빨리빨리 채워봅시다. 책 읽기. 3번 쉽게 생각하세요. 쉽게 애들이 오면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안마해 줄 수 있죠. 응? 요양보호사가 안마해 준 데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요양보호한테 그러니까 너무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할 시간 없어요. 똥걸레하고 뭐 여기 걸레 갈아두고 뭐 보행 훈련하고 그것도 쉽지가 않다. 자, 세 번째 안마. 네 번째 또 뭐 있을까요? 오늘 이후로 여러분이 이게 딱 마음판에 새기시게 돼요. 그러면 자원봉사 눈이 넓어지는 거야. 어떤 아이들이 몇 명 와도 일사불란하게 딱 8시간 딱 시키고 말 한 자리 없이 회전순환시켜서 딱 확인증 딱 끊어줘서 나가갈 수 있다. 나는 나중에 이제 이런 이야기 듣고 싶어요. 그 요양원의 평가는 자원봉사를 어떻게 하고 있냐에 따라서 평가를 내려도 틀림없다. 아니, 종사다 똑같이 와가지고 걸레 갈고 하는 거는 어느 요양원이나 다 하는 일이지. 다른 요양원 안 해주는 거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또 네 번째 뭐 있을까요? 요즘은 이 SNS 시대라 핸드폰 많이 가지고 있어요. 어르신들. 그죠? 그러면 저기 핸드폰 가르쳐주고 여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문자 보내기. 자식들한테 전화하면 귀찮아해. 어머니 내일 갈게요. 그래 놓고는 거짓말 안 하. 그럼 어른들은 또 전화. 한두 번이지. 어른도 눈치 보이잖아. 그러니까 차라리 문자를 가르쳐줘. 야, 오늘따라 왜 너희들이 참 보고 싶다. 전화한 것보다 강력한 메시지지. 그죠? 잠 잘 나가도 아이 내일 갔다 와야 되겠네. 그러고 가까운 사람들은 농협이 왔다가도 피해 가려다가 들어올 수밖에. 이게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은 요양원도 뭐 핸드폰 가르쳐주기, 유튜브 가르쳐주기 이런 게가 이제는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많은 시간 뭐하고 보냈냐. 근데 그런 기술 가르쳐주고 스스로 하게 해봐요. 시간 간 줄 모르게 가지.
그럼 우리 애들이 요즘은 이제 영화 보러 간 것도 별로 안 좋아. 처음에는요 막 바닥바닥 뛰었어요. 선생님 왜 안 좋아? 더 좋은 개인 핸드폰이 있거든. 거꾸로 너 혼자 3일 동안 있어 집에서 혼자 간식 먹고 너 알아서 해 자오지가. 네. 옛날에는 난리나지 떼어놓고 간다는 생각하고 막 삐지고. 요즘은 독방 쓰고 혼자 뭐 하러 가면 더 좋아. 어디 가자 그러면 목사님이랑 갔다 오세요. 야 뭐 먹으러 가자 그러면 시켜주세요. 배달앱을 너무 잘해가지고 애들도 안 가요 식당도.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선생님들이 비율을 맞추기가. 자 5번 핸드폰 가르쳐주기, 문자 가르쳐주기. 6번 다 했어요. 7번 자 빨리 12개 채워야 또 이제 핵심 가르쳐줄 거 아니에요. 뭐 있을까요? 우리가요 종교 행사는 세족식을 한번 해줘봤어요. 발 닦아주기. 내가 얘기했죠. 아까 자기 본연 업무 아니면 하고 싶어도 못한다. 근데 이 자원봉사 프로젝트에 넣어놨어요. 처음에는 좀 간질간질하면서도 손주들이 발을 닦아준 거잖아요. 근데 상대방의 발을 닦는다는 것은 최악의 가율적인 거야. 사람들은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 닦아줘도 발은 안 닦아주려고 하잖아. 근데 거꾸로 성경에서는 제일 먼저 수건을 둘러매고 예수님이 첫 번째 제자들 해준 것이 세족식, 발을 닦아주는 거였어요. 뭐 이스라엘은 샌들 신고 다니니까 방에 들어가려면 발을 안 닦으면 안 돼. 그런 풍습에서도 나왔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손님 처음 오면 뭐가 나와요? 제1순위. 응? 손님 오면 뭐 나와? 발 닦어? 아니잖아. 뭐 나와요? 네. 손님 오면 뭐예요? 차는 물 줘요? 응? 차죠, 차. 지금은 냉수가 커피로 바뀌어 있어. 1순위가 차야. 차 한 잔 드실래? 이렇게 나오잖아요. 대화를 하려면 차가 앞에 있어야 된다 그 말. 그러니까 차니까 타는 차 말고 자가용 말고 차. 그러면 우리도 자원봉사 갈 때 아이들이 챙겨도 좋을 것 같아. 사탕 하나, 그죠? 어르신들 무지하게 사탕 좋아해요. 왜 그럴까요? 왜 사탕 좋아하죠? 이거 모르고 드리면 안 돼. 왜 좋아하죠? 다니까? 아니에요. 의학적이기도 해요. 이게. 왜 좋아해요? 아침부터 주지 말고 차라리 이때는 오후 한 4, 5쯤 주면 최고로 좋아요. 왜 그러죠? 그 시간이 당 떨어지는 시간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가 당길 때 먹어야 맛있잖아요. 우리가 케이크 먹었는데 야 사탕 그러면 돼요? 안 된다 그거예요. 그건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사탕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나이가 나중에 어르신들 한 명 빼가지고 삐져가지고 만났네. 다 기억해. 에이? 설교 시간에도요 절대 한 사람 안 쳐다봐요. 고개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10명이 앉았으면 다 한 번씩 마주치죠. 이 90세 다 된 노인들이 뭐 그런 것 때문에 삐진다. 아니라니까요. 삐져. 악수하면 다 악수해 줘야 돼요. 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전번에 그래서 내가 영양제를 가끔씩 갖다 드는데 항상 당신들 먹으면 안 되고 어른들 하루에 한 값씩 나눠주세요. 하나는 젤리로 된 건데 이게 한 주먹 먹어도 간이 안 차는 영양제였어. 그래서 내가 안 되겠다 이거는 내가 고양이에 정말 생선을 주는 격이지 추라고 먹지 말아간다고 그거 또 먹으면 내가 어떻게 알겠어. 그래서 아예 종사자들 3병 주고 당신들이 하나씩 먹어.
대신 어른들은 챙겨서 줘라. 하루에 하나씩. 이 젤리라 이게 연양 같지 않다. 요거 내가 이번에 갖다 줬어요. 미리 아니까 아예 먼저 종사서를 줘야 돼. 여덟 번째 또 뭐가 있을까요? 먹는 거 말고. 이제 4개 남았네. 이판 쉽지 않죠. 잘라니까. 성인용 잘라면 또 틀리죠. 중고등학생들이 하시면. 또 뭐 있을까요? 애들이 오면 그 칼 뺐다 넣었다 하는 그 게임을 제가 잘하더라고요. 게임하기. 어른들. 그럼 있잖아요. 그 이게 뭐 쓰러지기 전에 뭐 뺐다, 뭐 칼 넣었다, 그 뭐라 그래 그거보다. 그 게임하는 게 있어. 막대기. 막대로 해가지고 칼을 뺐다 넣었다 하고 막 그러더라고. 산적 게임인가 뭐. 해적 같은 어쨌든 9번째가 게임 같죠. 이거 시간 잘 가고 좋죠. 또 10번째 뭐 있을까요? 아까 책 읽어주기 했고, 반대로 애들 이야기 듣기를 좋아해요. 어르신들. 할아버지 이야기 좀 들어보세요. 며칠 전에 이랬는데요. 친구들이 뭐라고 뭐라고 이야기 말고 뭐라고 그러죠? 이거 수다. 이것도 꼭 막 웃어요. 할아버지들이 웃어야 엔돌핀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아예 기획을 가지고 갈 수 있어요. 뭐 바이올린 연주를 한다든지, 뭐 난타는 좀 시끄럽긴 하더라고요. 요즘 뭐 기타로 해준다든지 중고등학생들은 자기들이 악기 연주. 어른들이 잘 연주해서 좋아할까요? 아니면 손주 같아서 좋아할까요? 예? 손주 같은. 예. 어른들이 와서 이거 하면 별로 의미 없어. 내가 해보니. 프로처럼 해도 중학생들이 틀려도 손주들이 하는 것도 좋아. 그걸 알아야 돼. 자, 마지막. 또 뭐가 있을까요? 감독님, 어느 정도 찍었어요, 지금? 지금 1시간 10분 찍었어요. 1시간 넘었어요, 또? 네. 1시간 안에 뭐든 찍어 올라가는데. 자, 그러면 마지막 뭐가 있을까요? 웬만한 행동적으로는 나올 만한 거 다 나온 것 같은데. 자, 예를 들면 똑같이 하더라도 나오면서 그거 있다. 이건 꼭 들어가야 돼. 식사 도우미. 음식을 만든다는 걸 도와준다는 게 아니라 식사가 딱 나오면 찬 그릇이 7개 정도 되거든요, 한 사람만. 그러면 카트에다가 밀고 가서 이렇게 놓고 또 다 드시면 그 빈 그릇 챙겨서 요즘 설거지도 안 해요. 급식업체에서 다 가져가. 그러니까 물이 안 나와. 그렇게 편리하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 보사들이 뭐 하냐? 반찬 통으로 갔다 오면 배분 접시에다가 그 일만 하는 갖다 놓고, 그리고 그대로 그냥 박스에다 넣어가지고 그대로 내놔버려. 그럼 새끼를 계속 교체해가면서 가져가고 갖고 오고 그런 시스템. 그렇게 가고 있어요. 나는 이게 싫어가지고 야 우리 해먹는 걸로 좀 바꿔보자 그러다 또 지금 대짜 맞았어. 비싸네.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 무엇이 어쩌고저쩌고. 근데 밥을 먹어보니까 영 입맛이 안 맞아. 어른들은 맞는 양념도 거의 순하게 한 데다가 뭔 말인지 아셨죠? 우리가 병원에 가서 밥 먹으면 그런 느낌? 아무리 영양사가 이렇게 나오든 할지라도 매일매일 안 맞지. 그러니까 몰래 고추장 가져가서 먹고 거기다가 환자밥에다 그렇게 해서 먹잖아. 어른들 기준이 그렇더라고요.
식단 짜는 거. 그러니까. 영양사. 젊은 사람 도저히 힘들어. 그 밥 먹기가 한기도 아니고. 그래서 내가 좀 우리 먹고 싶은 대로 좀 어른들은 싱겁게 해주고 우리는 좀 맵고 좀 해보자. 똑같은 고기 사다가 아무래도 그게 인사.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자원봉사가 잘 해주면 와서 꾸준히 해주면 엄청난 인력이 여기서 도움이 된다. 갖다 하나씩 끌고 다녀도 되고 갖다가 많으면 인원이 많은 데는 더더구나. 소규모 같은 데는 뭐 한두 사람 해도 되지만 40명 넘는다 그러면 7개 찬 그릇이면 40명이면 7, 4, 28, 280개예요. 그러면 280개에다 반찬을 놔야 된다는 소리야.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 그래서 요즘은 식판을 많이 사용하죠. 네, 그래서 또 놀랄 거야. 우리 아동은 지금도 스댕 접시 하나로 다 해결해. 거기다 다 먹고 얼마나 설거지하기 편해요. 지금 근데 어르신들은 내 밥상이라는 거죠. 1인 1차. 그렇게 네. 살아야지. 아, 그래도 그냥 식판에 담으면 오죽 하나 좋아요. 닦기도 좋고. 근데 그릇을 그 위에다가 다 올려서 주더라고. 그 내가 식판 사용에 수생돼서 하나 간단히 이 말을 못하고 있는 거지. 지금 저도 몇 군데 이렇게 가봤지만 스탠드 스탠 식판이 얕은 것도 있지만 깊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바꿔보려다가 대접받고 있는 심정으로 찬 그릇이 돼 있는데 그거 없애. 그 말은 못 하겠더라고. 하나로 사용하고 있다. 거꾸로 그거 사용해. 그 말은 쉬워. 그리고 이제 찬만 반찬만 이렇게 이쁜 약간 이렇게 모양 있는 접시처럼 나와가지고 한 5, 6개 돼 있더라고요. 그 밥하고 국만 따로. 그러니까. 그렇게. 아니 무엇을 하든 이쁜 데도 주면 될 것 같은데 아이고 힘들어요. 그래서 찬동 이제 12가지가 다 끝났어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방법론을 알아야지. 이거 메뉴판 짜놨다고 이거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자는 건가. 여기가 핵심이잖아요. 이제. 아까 몇 명 왔다 그랬어요? 10명. 그러면 이제 12가지 메뉴를 이렇게 내놓는 거예요. 오늘 10명이 10가지를 할 거다. 그럼 이거 2가지 빠지잖아요. 10가지잖아요. 그 대신 한 가지 하는데 40분, 20분 휴식. 예? 그러면 8시간을 해 나가는데 한 사람이 8가지를 해 나가는 거예요. 10명이 왔으면 여기 아까 여기 있죠? 말동무 1번, 2번 책읽기, 3번 안마, 4번 핸드폰, 문자 모색을 6번, 7번 사탕, 차, 먹을 거 드리는 거예요. 8번 게임하기, 수다, 식사 도우미, 악기 연주. 이렇게 해서 12가지야. 그러면 10명이 온 중에서 악기 연주를 잘한 놈이 있어요. 그러면 몇 번이냐? 11번. 너는 11번부터 시작해. 그리고 1번, 2번, 3번, 4번에서 10번까지 딱 찾잖아요. 한 사람이 한 호실씩 들어가는 거야. 방에. 1번 101호실, 2번 102호실, 3번 103호실. 이렇게 쭉 가면 예를 들면 110호실까지 있다. 네? 그러면 한 사람이 딱 들어가면 40분이 하나씩 하게 되는 거야. 불만도 없어. 똑같이 10가지를 하는 거야. 돌아가면서. 내가 1번 말동무 했으면 2번 실로 가겠죠? 40분 끝나면. 2번은 3번으로 가. 3번은 4번 방으로 가. 4번은 5번 방. 6번 방, 7번 방, 10번 방에 있는 사람은 다시 1번 방으로 가겠죠. 그러면 자원봉사 10명이 언제 서로 볼 수 있냐? 20분 휴식할 때. 뭐요? 그래가지고 뭐 하면서 이제 에피소드를 얘기하는 거야. 아이, 나 할아버지가 게임하다가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4, 50분이 했기 때문에 할 말도 있는 거요.
수다 괜히 떠나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진행하면서 20분 휴식 동안에 자기들끼리 수다를 떨면서 또 힐링하게 하라 그 말이죠. 네. 그리고 일절 시끄럽지도 않고 이야기도 안 들리고 자기 하던 일을 40분 해야 되기 때문에 옆방에 가서 얘기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 대신 쉬는 시간 안 주냐? 한 단위당 한 방에 20분씩 휴식을 주고 있잖아요. 8시간까지. 그러면 20분씩이어도 예를 들면 8가지 한다 그러면 8시간이니까 이파르시면 160분이 휴식인 거예요. 그죠? 1시간이 넘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하라는 시간 다 주고 자원봉사 100% 성실하게 하고, 그러면 선생님 요거 8가지 10가지 할 동안에 우리 종사자들은 뭐 해야 돼? 따라다니면서 감독에 뭐 평가를 해. 참나 해봐. 평가가 되나? 자원봉사하고 있는데 잘하네 못하니까 평가를 어떻게 해? 아니지. 요 10명에 끝나자마자 이 실습 확인서를 해주려면 그 일을 하고 있어요. 네? 행정. 근데 봐봐. 한 사람당 8가지 행위를 하는데 가서 사진만 찍어줘도 8번씩 한 사람씩 찍어줘야 돼. 그러면 10명이면 80번을 찍어야 된다. 사진을. 그래야 실습일지에 탁 넣어줄 거 아니에요. 한 사람만 찍으면 또 안 돼, 이게. 왜? 가지수가 다 다르니까. 내가 이거 지금 시도하려다 아직 못했어요. 미안하지만. 강의는 3년째 하고 있는 이번에 바꿀 거예요. 내가 메뉴판 사다가 내가 실행을 해야 따라서 하지. 안 해. 절대 새로운 것은 귀찮은 것은 안 하려고 해요. 정말. 누르려고 그냥. 진짜 특허 내셔야 돼. 목사님 있으면 하는 척 한데, 에이, 또 없으면 또 안 해. 이거 하면 사진도 잘 찍어야 되죠. 그래서 사진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아니, 노인들 다 먹고 침대에 있는데, 막 얼굴 나오게 막 지가 봉사한다고 막 그렇게 찍어봐. 그럼 뭐가 침범하고 있죠? 초상. 그 대신 발을 주무르고 있는데 발만 나오면 누구 발인지 모르잖아. 응? 그건 초사건이라 할 수가 없잖아. 안마에도 뒤에서 찍는 거 사람 안 나오게 실습자만 나오게 찍어주면 돼. 이것도 서로 자원봉사끼리 서로 사진을 찍어주면 좋은데 같이 봉사를 하고 있는데 옆방에 가서 그거 사진 찍어주고 있을 수 없죠. 누가 해야 돼? 그 종사자. 행정하는 사람이 그 일 해줘. 그 말이지. 몰래 가서 다 찍어줘. 그래서 10명의 자원봉사 확인서 10가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미리 할 수 있어. 이게 좋은 점이. 다 똑같잖아. 8가지. 예를 들면 1번은 뭐 8시, 9시부터 아까 9시부터 9시 40분까지 안마. 2번, 뭐 3번, 뭐 4번 이렇게 8가지를 쓸 수 있잖아요. 아직 안 했지만 진행이 가까니까. 그러면 10사람은 다 똑같이 메뉴판을 써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만 찍어주면 돼요? 사진만. 그리고 바로 사진 프린팅 해가지고 뒤에다가 딱 붙여줘. 그러면 학교에서 그렇게 딱 해오면요, 그 기간 불납니다. 한 번만 잘해주면요, 선생님들과 신뢰가 쌓여지면 어디로 보내겠어요? 선생님 같은 거 어디 보내겠냐고. 당연히 요령 안 피우고 확실히 아이들이 열심히 하고 오는 것에 뿌듯하고, 또 이 기관은 정말로 정직하게 자원봉사를 하는구나. 우리 공인용은 내가 저기 국방부 장관 뭐지? 무슨 상? 국방부 말고 공인용은 제일 높은 상이고요. 그 상 바뀌어줬어요. 야구 열심히 봉사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평상시에 공인용은 이 복장을 안 입고 근무를 했었거든. 근데 병무청장 상인가 받으러 갔는데 그거 입어야 된대. 그래가지고 큰일 난 거야. 옷을 어디다 둔지를 모르는 거야, 이 자식. 상 받으러 가야 돼. 상 받을 때 한 번 입었네. 안 입고 근무를 해. 내가 처음에 올 때 그랬거든.
야, 좀 입어라. 얘들 보는데 그래도 그게 군복인데. 아이, 뭐 다 안 입는데. 또 혼자 입기도 좀 거시기 하대. 딴 기관들은 다 안 입는데 나만 입으면 또 그렇잖아요. 야, 그러면 왜 받냐? 비싼 군화 받고 혁대 받고 옷 다 받고 왜 모셔놓냐? 아이, 좀 쪽팔리잖아요. 쪽팔린 게 어딨냐? 제대로 안 입으니까 다 같이 쪽팔린 거지. 아, 제대로 입고 근무해봐. 그러면 그것이 유상이 되는 거지. 그래서 군복 안 입으려고 해서 내가 야구복 맞춰줬어. 야구복은 입고 안 입을까? 입지. 당연히 모자도 쓰고 애들은 되고 달리기한테 구부한테 맨 앞장 서서 리더자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이 부분이 이제 자원봉사에 되나 안 된다 했는데 혹시 약간 질문 있나요? 응? 실습 이렇게 해줘도 현장에서 하는지 안 하는지 아직 질문 사항이 안 나오고 있어. 그냥 그대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메뉴판 까먹어 버렸는지. 여러분, 그 기관을 평가하는데 내 종사자가 내 기관을 잘한단 말은 하기 쉽지만 자원봉사가 잘한단 말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입김이 센 거라고. 자원봉사가 입이 가면 그 기관 훤히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 자원봉사를 잘 시켜야 되고 기관이 잘해야 되는지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10명 와가지고 40분씩 안 모으면 거의 7시간을 따르라 말하잖아요. 7명이 돌아가면서. 그날은 뭐라 그러겠어요? 어르신. 야, 완전히 몸이 풀렸다 그럴 거 아니에요. 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언제 또 오냐? 네. 기다려주는 거야. 근데 막 생색내고 돈 받아가면서 자원봉사, 연극 단체들 막 참여 안 하려고 막 노래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어르신들이 싫은 거야. 그 노래하고 그런 거 자체. 에? 해주는 사람 와서 막 생색내고 해주려고 그러는데 어른들은 노래하는 거 자체가 싫다니까. 좋아하는 사람도 물론 있고 해주고. 특히 남자들은 더 싫어하더라. 여자들은 더 좋아합니다. 어르신들. 근데 이거는 싫은 사람이 있냐? 한 명도 없지. 벌써 8가지, 10가지를 가지고 얘들과 소통을 하잖아요. 안마만 한다고 40분 동안 가만히 있나요? 7시간 동안? 어른이? 그게 말동무가 되는 거지. 네. 특권 낼 만하죠. 진짜라니까. 근데 특권 내러 갈 시간이 없어. 문제는 내가 그렇게 한 가지가 진짜 이거 특권 내려면 다 문서 작성해야 되거든요. 무엇이 특권돼? 정부에서는 특권 내주려면 무엇이 특권돼? 자원봉사 시스템 충분히 특권되고 많죠. 국가의 이게 행사잖아요, 자원봉사가. 근데 자원봉사를 운이 없다라는 게 비극인 거지. 야, 무조건 가서 시켜. 점수 몇 시간씩 해. 그러면 졸업시키지 마. 얼마나 엄포예요, 그게 이게. 근데 잘 할 수 있도록 매뉴얼이 없잖아. 목사님 보건복지부 장관 하세요. 또 뭐 말하면 그렇게 말한 사람 많아. 장관이라고 다 하냐고. 이게 실무자들이 잘해야 되는 거지, 밑에서. 얼마든지 응용도 할 수 있고. 내가 그래서 요즘은 회개도 했어요. 아니, 자원봉사는 시킬 걸 목사님 이렇게 계획 철저히 하면서 성경 말씀 어떻게 철저한 계획이 없어. 내가 생각하는. 내가 그래서 회개를 했어. 그것도 기획을 다시 해봐야 되겠네. 무조건 성경 안 본다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봐야 되는 거야. 맨날 동영상을 올려놓는데 저것들이 보고 클릭이 하는 건지 클릭만 해놓고 안 보는 건지 내가 알 길이 없잖아. 거기다 성경 퀴즈를 낼까? 중간중간에 보게 생각해봅니다. 이제 오늘 자원봉사에 관한 이야기만 집중적으로 했어요. 조금
이제 뭔가 소통이 되십니까? 그래. 자원봉사. 예. 우리 애들은 압박감을 가지고 있어요. 나 3학년인데 60시간 빨리 채워야 되는데 저보다 졸업 못하는데. 그러니까 오면 정말 해주세요. 1시간 일해놓고 8시간 해달라고. 도둑을 만들어놨는 그래 도대체. 야 임마 안 해줬으면 안 해줬지. 그렇게는 안 하지. 너 목사님 뭘로 알고 와서 지금 1시간이라고 8시간 해달라. 나를 도둑질하는 거 아니냐 니가. 제대로 FM대로 증받는 거. 사실은 이게 우리가 애들을 도둑질을 가르치는 거잖아. 안 되지. 그래서 이 자원봉사를 이제 회의론이 나올 때 다시 개혁론이 나와야 돼. 이대로는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하고 대책 내놔라. 누구든지 그러잖아. 근데 우리 기관들의 종사자들이 뭐 힘든 게 있냐 이 말이요. 조금판 사다가 아이디어 짜서 메뉴판만 만들면 되잖아. 힘든 거 없잖아. 돈 들어간 거 아니잖아. 오면 룰루랄라 내가 오히려 나의 일을 도와주지. 우리 기관 일을 도와주지. 나에게 거칠음치 돼가지고 내가 뒤치삭게 해야 되는 일이 아니잖아 이 일이. 맞죠? 그러면 그것과 맞는 거지. 공저 특감을 해볼래요? 네. 공저 공동이인. 선생님 바쁘니까 내 대신 일을 다 해. 그리고 공저로 들어가. 저 근데 책좀 들어. 마찬가지로 회사에서도 인턴 뽑아놨을 때 저런 게 있어야 돼요. 맞아. 시킬 게 없어. 그러니까 벌써 응용을 하잖아. 네. 인턴. 그걸 안 하면 이놈이 꼭 뭐 하라님하고 딴짓거리하고 앉아있으면. 네. 그렇다고 뭘 시킬 수도 없고. 우리 공익 선생님들이 현장에 이런 일이 많아. 직접적으로 공부 가르치 말아간다 그런다고 딱 빠져나가려고. 그리고 뭐 힘든 일은 또 안 한다. 청소 안 한다. 뭐 안 한다. 그러면 공인형 나가지고 뭐 할 건데? 할 일이 없는 거 할 일이. 그러니까 기관에서 안 뽑는 거다. 오란 소리 안 하는 거다. 내가 하고 말지. 왜? 시키는 게 더 힘드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국가 차원에서 해결돼야 하는 문제지 한계 실습 기관에서 뭐 이런 거 도움 주려고 강의하는 거 아닙니다. 자, 자원봉사 이대로는 안 된다. 여러분도 오늘 동참하는 기회가 됐으니까 두 사람이 세 사람이 이 적은 수가 아니에요. 가서 퍼뜨리고 기관에서 한번 하면 이거 하니까 좋더라 그러면 어느 요양을 해서 소문나잖아요. 순식간에 퍼집니다. 그런 것은. 또 나쁜 소문도 순식간에 퍼지고 좋은 걸 하면 따라서 하지 말아게도 평가 잘 받으려고 막 소수 달라 그러고 막 자기들이 안 했으면서도 막 자료만 갖다 첨부해 나오고 그래요. 근데 요즘은 평가가 바뀌었어요. 요양원도. 옛날에는 욕창 잘 관리하냐, 잘 관리했다라고 체크만 하면 평가 점수를 줬어. 요즘 그렇게 실습 안 해요. 저 평가 안 해요. 평가를 어떻게 하냐? 평가에 딱 나오면 요양보호사한테 환자 보호한 거 해보세요. 문 바깥에서 들어간 것부터 체크해요. 그러면 어르신 들어가요. 안 하면 감춰. 침대 앞에 딱 가가지고 아무 소리 안 하고 입을 닦아뒀잖아. 감춰. 뭔 말인지 알아요? 다 멘트 해야 된다 이거야. 어르신 걸레 갈게요. 어르신 약 바를게요. 어르신한테 항상 예고가 안 되면 감춰. 그거 한 4-5개 나오면 빵점 나와요. 목욕? 시켜놨는데요. 기록지만 갖고 평가 안 해요. 진짜 어르신 한 분 모시고 오라 그랬어. 목욕시킨 거 시공 보이라고. 그러면 심장이 먼 데서부터 발부터 뭘 적시는 거 이런 거 모르고 무시하고 하면 감춰. 점수 못 먹는다는 소리야. 아무리 목욕 잘 시켜도. 배운 대로 해라 이 말이요. 요양보호사 시험을 뭘로 봤냐 이 말이지. 예. 그리고 요즘 옛날에는 소화기 그냥 비춰놓으면 눈금만 보고 점수 줬거든요. 해보세요. 불났어요. 해보세요. 요즘은 안전핀을 빼세요. 말 나온 소화기가 있어요. 따라하면 하면 돼. 근데 요즘은 안 나온 거는
지가 알아야 되잖아요. 안전 팀 빼고 어떻게 하고 실제 풀어보라고 분사해보라고.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겁나가지고 요양봉사도 못해. 그럼 간죠. 그러니까 이제 행동으로 액션으로 안 보이면 안 된다는 거야. 평가도. 근데 선생님 생전 안 하던 것을 와서 해봐라 그러면 이게 말이 나온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럼 뽀록이 나는 거야. 내가 평상시에 말 안 하고 있다는 것이 나도 모르고. 근데 늘 말을 하면서 했던 사람은 자연스럽게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예. 이게 지금 요양원 평가가 완전히 2년 전부터 달라진 거였어요. 행동을 안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아, 그 거기 기관에 있다면서요? 아닌가? 행정인가? 행정은 모르겠어요. 물어보세요. 사실, 팩트. 그래서 오히려 행정 좀 못하는 데가 행동으로 잘하는 데가 훨씬 평가를 잘. 그게 맞는 거지. 일을 안 하면서 말이야 소리로만 번지를 하게 넌 남은 것 갔다 왔다 하면 에임하고 잘 맞으면 그게 무슨 평가야. 요즘은 다 바뀌고 있다.